일단 지수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강세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하루였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조금 아쉽게도 아주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보합권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1도 아닌 0.09% 좀 하락을 했고요. S&P는 0.5%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는 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별로는 조금 편차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죠. 오늘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구글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글이 I.O. 연내회의를 개최해서 신기술을 막 자랑하고 막 공개하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인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4% 올랐고 그러면서 관련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동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좀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업종 대표주들, 대형주들로 좀 모여 있는 그런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이다 보니까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 그냥 제자리 뛰기 정도 한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뭔가 이슈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4월 소비자 물가지수일 겁니다. 자,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라고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 차트가 헤드라인 CPI 전년비 차트인데 지난 6월 정점 찍고 나서 10개월 연속 하락세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죠. 다만 이제 제일 끝부분이 보면 이거 하락인지 뭔지 모르게 약간 그죠. 그래서 이 상승세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 속도는 좀 뭔가 느린 그런 흐름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치 보시다면 제가 오늘부터 전략을 화면을 보지 않고 말만 그냥 음성만 듣는 분들도 계시다는 전제하에 좀 해볼게요. 사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몇억 달러, 100억 달러, 12억 달러, 5.2% 이런 거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을 이해하시기 쉽게 하는 게 전달이 더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헤드라인 CPI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로는 4.9% 상승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월 또는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선방한 거죠. 그리고 전월 대비 3월과 비교를 하면 이게 예상 수준이긴 합니다만 전달에 기록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게 좀 상승은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계속 예상은 했었어요. 3월에는 국제 유가나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때 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산유국들이 우리 감산할 거야 이런 발표하면서 돌아섰다고 했었잖아요. 반등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좀 반영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는 전월보다는 좀 둔화가 됐고 다만 예상 수준에 부합했습니다. 전월비로도 그냥 똔똔 요 정도니까 아주 충격적이거나 서프라이즈거나 이런 거 없이 예상 수준에서 나왔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월가의 평가를 보면 여전히 물가는 정말 좀 끈적끈적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는 잡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완만하고 느리게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 지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그거를 긴축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연준이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 이제 금리 인하해야 되겠다 라고 하기에는 높아요. 그러자니 거봐 여전히 인플레 높아서 우리 금리 더 올려야 돼 라고 하기에도 그럴 상황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준은 결국은 지금 동결을 부추기는 정도의 이 지표가 나왔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에 대해서 지금 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됐어 아니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심해졌어 하기보다는 성명서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시사했던 것처럼 동결로 갈 가능성이 있게끔 지표가 나왔다라는 해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CME 패드워치를 보면 일주일 전에는 다음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할 거야 전망했던 게 한 6.6%,
동결이 77%, 25bp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 16%였거든요. 근데 오늘 지표를 확인 딱 하고 나니까 인하 가능성 없어. 인상 가능성 뚝 떨어져서 한 6%, 한 94%가 동결할 거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지표는 그냥 약간 중립 수준이었다. 하지만 연준이 이제는 동결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주는 뭐 그런 데이터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에 대해서 이분 불만 많으신 분이잖아요. 일찌감치 긴축 중단했어야 되는데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분인데 요 분이 연준이 금리 인하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연준은 올해는 금리 인하 안 할 거야를 뭐 계속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하지 않으면 올해 S&P 500 지수 기준으로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할 수 있어.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은행 위기로 인해서 대출 요건 강화되고 신용 긴축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되면 경기는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런 우리 소비자들의 소득과 일자리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이거 빨리 대책 마련해야 돼라는 게 이제 요분의 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피아님 오늘도 화장하시면서 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 의리라기보다는 그래도 들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는 거 있는 거 맞죠? 그죠? 네, 저도 그럴 거라 믿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쁘게 또 화장 잘 하시기를 네, 응원을 하면서 제가 이 목소리로 잘 전달할 수 있게 노력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 구글 I.O. 2023 행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글이 잘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시장의 눈높이에는 맞았던 것 같아요. 왜? 주가가 4%나 상승을 했거든요. 자, 이 I.O. 2023은 뭐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매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구글의 신제품이라던가 신기술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가장 먼저 공개하는 뭐 그런 컨퍼런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행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AI와 관련해서 뭐가 나올까? 그리고 구글이 첫 폴더블 폰 이제 출시할 건데 이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올까?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었는데요. 뭐 그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먼저 AI 챗봇 바드. 이게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상한 답변 나와가지고 그걸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는데 이걸 이제 전면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180개국에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통해서 이제 뉴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이제 경쟁이 본격화됐다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드를 보니까요.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인 팜2를 탑재를 했고요. 요의 경쟁력은 이제 100개의 언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영어로만 지원이 됐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한국어와 일어가 바로 추가가 되고요. 정말 이게 우리 걸 바로 넣는다는 것도 그죠? 영어다움. 그 다음 한 머지않아 40개 언어로 이걸 확장을 할 것이고 점차해서 이제 100개 언어까지 이걸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지로 질의와 응답이 가능한 이런 기능, 기술도 이제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답을 구하는 상황에서 뭐 정보 유출 뭐 이런 우려들 그동안 좀 많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뭐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그것을 답변을 줄 때 그 답을 어디서 구해 왔는지 이 소스도 그러니까 출처죠. 소스의 출처를 표기하는 기능도 아마 다음 주부터는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답은 구글의 지메일과 문서로도 전송이 가능한 뭐 이런 흐름들도 있고요. 또 하나 바드를 결합한 검색 엔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계속 치고 올라오잖아요. 뭐 빙챗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 검색 시장의 왕자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드를 결합한 검색 엔진 컨버스도 수준의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폴더블 폰 픽셀 폴드를 전격 공개를 한 건데요. 제가 사실은 사진을 그걸로 넣었다가 너무 심심하고 조금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다시 이 행사장 사진으로 바꿨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나서 뭐 전체적인 평가는 아니겠지만 뭔가 좀 중국 제품, 이거 중국 비하 발언으로 그렇게 될란가? 아무튼 이거 뭔가 중국 폰 같아.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올 만큼 디자인은 약간 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구글의 첫 폴더블 폰인 픽셀 폴드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이 가격은 $1,799에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 50만 원쯤 되겠나요? 그죠? 그리고 오늘부터 예약 접수를 해서 다음 달부터 이제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있는 폴더블 폰 중에 가장 얇은 폴더블 폰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이 디스플레이 펼치고 나면 접은 걸 펼치고 나면 약 7.6인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그닥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촌스러운 뭐 그런 느낌도 제가 봐도 좀 있더라고요. 뭐 삼성께 훨 낫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괜히 저는 사실은 약간 삼성 빠여가지고 다른 분들 아이폰 쓰고 해도 저는 갤럭시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을 좀 좋아하나 봐요. 네, 그거는 이해하시고 저의 평가는 네,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글 픽셀 태블릿 또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499가 될 것 같고 충전 도크는 뭐 별도로 판매를 하는데 이것도 오늘부터 예약 접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픽셀 7A 안드로이드 폰 이것도 좀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499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앞서서 이제 그 AI 관련은 해서 이미지로 질의하고 답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저작권 문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도비와의 협력을 통해서 같이 또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잠깐 빼먹었어가지고 네, 갑자기 그 얘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구글을 특징주로 뺄까 하다가 내용이 사실 많아서 그냥 월가 이슈로 하나 좀 넣습니다.